지인 언니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자, 오늘은 제가 약산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왜 우리는 그토록 약산성에 열광하는지, 정말 약산성이 우리 피부에 그렇게 좋은 건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약산성은 말 그대로 약한 산성을 뜻해요. 반대말은 약알칼리성이겠죠? 자, 여러분, 이 표 많이들 보셨죠?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 이쪽은 알칼리성. 딱 중간이 7이죠. 자, 우리 피부는요, 이 중간보다 약간 산성에 가까운 5.5에서 6 정도예요. 가장 건강하면서 자연적인 피부 상태, 그게 바로 산도 5.5 정도인 약산성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피부는 뭐 땀, 피지, 유분 이런 것들을 계속 분비를 하잖아요. 이것들이 섞여서 이 지방막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이게 우리 피부를 쫙 보호해주는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은 뭐 박테리아, 곰팡이, 세균들의 번식을 막아주고 또 이 외부 유해균으로부터 쫙 막을 쳐줘갖고 피부를 보호를 해줘요. 또 피부 안쪽의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막아줘서 건조해지는 것도 잡아주죠. 그래서 이 지방막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깨지지 않게 우린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피부가 산성에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일단 유분기가 많고 번들번들거려요. 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이런 피부는 막 오후만 되면은 화장기가 막 다 지워지죠. 막 개기름이 뿜뿜뿜 나오면서 슥 하면 다 지워지잖아요. 자, 그러면 알칼리성 피부는 어떨까요? 이건 반대로 굉장히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예요. 이미 피부 장벽이 손상이 돼서 외부 균들이 가장 침투하기가 좋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습진, 아토피, 피부질환 역시 모두 알칼리성 피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드름 피부는 어떨까요? 산성 피부일까요? 알칼리성 피부일까요? 보통 여드름 피부가 유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성 피부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낭충, 세균 이런 것들의 번식이 빠르고 곰팡이 같은 균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 바로 알칼리 상태잖아요. 그래서 쉽게 여드름균이 더 많이 빨리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성 피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니고 가장 건강한 상태, 즉 피부막이 쫌쫌하게 잘 쳐져 있는 약산성 피부를 유지를 해야 피부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건 우리는 이 피부를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약산성 제품만을 쓴다고 우리 피부가 약산성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약산성 제품은 그 제품의 산도가 약산성이지 그걸 쓴다고 알칼리 피부가 약산성으로 바뀐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일단 내 피부. 지인 언니 피부. 저는 피부가 일단 지성이고 유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장도 굉장히 잘 지워집니다. 요쯤 되면 이렇게 만지면 쓱 지워져요. 그럼 산성 피부겠죠. 자, 그러니 저는 산성 피부니까 알칼리성 제품을 열심히 써갖고 요거를 이제 중화시키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보통 약산성이라고 나오는 제품이 아니고 일반적인 클렌징 제품들은 이 알칼리 정도가 굉장히 세요. 거의 막 8, 9, 10. 에 가까운 굉장히 강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빨래비누가 pH가 한 10에서 11 정도예요. 정말 때를 쏙쏙쏙 빼주잖아요. 근데 우리 빨래비누로 얼굴을 닦아낼 수는 없죠. 이렇게 세정력이 강한 클렌징으로 얼굴을 매일 뽀도독 씻어내면 천하장사 울트라 짬뽕 아주 건강한 피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여도 지방막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피부 장벽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뽀도독 씻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좋은 지방막까지 다 닦아버리는 거니까. 이럴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알칼리성 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약 알칼리성 제품을 찾아서 쓰시는 게 좋아요. 약산성이 좋다며 그냥 그거 쓰면 안 돼요? 그렇죠. 물론 그래요. 그런데 약산성 제품은요, 아무래도 세정력이 좀 떨어져요. 알칼리 성분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과한 유분기가 나오는 제 얼굴 같은 얼굴이나 아니면 화장, 메이크업을 지울 때 닦아낼 때는 이 약산성 클렌징만으로는 약해요. 그래도 나는 너무 민감해서 굳이 약산성 제품을 쓰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꼼꼼하게 이중세안은 꼭 해주셔야 돼요. 내가 화장을 안 했다 한더라도 1차로 가지고 계신 클렌징 오일이라든지 뭐 크림 뭐 여러 가지 그걸로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주시고 2차로 약산성 클렌징 폼을 쓰고 그래야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히 아침 세안할 때 물 세안만 하시는 분들 많죠. 제 주위에는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저는 지금 아침 세안 전이고요. 지금 제 피부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클렌징 워터로 얼굴을 한번 닦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상태잖아요. 이걸로 가볍게 싹.
자,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전부 유분이에요, 유분. 제 기름기. 어제 저녁에 저는 에센스 바르고 천연오일 바르고 뭐 영양크림 바르고 딱 요러고 잔 거예요. 그리고 닦아낸 게 이 정도예요. 이게 과연 물로만 닦으면 잘 지워질까요, 이 기름이? 그래서 아침에 굳이 비누 세안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클렌징 워터로 한번 싹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물 세안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만 가지고는 저 어마무시한 유분들이 절대 다 깨끗하게 닦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도 오전에는 약산성 제품을 쓰고 저녁에는 알칼리성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클렌징 폼들의 pH 수치를 전부 측정을 해봤어요.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딱 보이죠. 이 중에 아주 강력한 알칼리성인 시세이도 제품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한번 닦아내고 헹궈냈는데도 여전히 피부에 알칼리 성분이 남아있어요. 2번, 3번 내 딴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헹궈낸다고 냈는데도 여전히 완전하게 제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걸 봤더니 너무 찜찜한 거야. 이런 잔여물이 내 피부에 남아있으면 당연히 건조해지고 탈이 나겠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헹군물에 식초를 조금 섞어서 헹궈내주는 거. 뭐 이거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도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고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칼리화된 내 피부를 산성인 식초를 이용해서 약간 중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약산성을 억지로 막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세안 후에 요거를 바로 뿌려줍니다. 바로 에사비 애플 사이다 비니거 사과 사이다 식초예요. 자, 여러분, 세안제에는요 세정 성분이 들어있죠. 이게 얼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 약산성, 약알칼리성으로 나뉘어지는 거지 아예 안 들어간 제품은 있을 수가 없죠. 얼굴에 더러운 걸 닦아내야 하니까. 그런데 이 세정 성분이 바로 알칼리 성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세안제로 세안을 딱 한 직후는 아무래도 이 알칼리 성분이 피부에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때 이 식초 스킨을 뿌려주거나 식초 토너로 닦아내주면 알칼리 성분이 많이 중화가 돼요. 우리 피부를 약산성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식초 토너, 식초 스킨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결과가 바로 이 pH 밸런스를 맞춰준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저는 이 식초 스킨을 쓰실 때 가급적이면 꼭 이 제품을 쓰세요라고 권하고 싶어요. 굉장히 유명한 애죠. 바로 브래그의 애플 사이다 비니거. 야, 이 제품은 뭐 먹는 걸로도 유명하지만 거의 피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더 유명한 애예요. 가격은 안 비싼데 양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넉넉하고 또 품질은 거의 식초계의 에르메스 샤넬급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식초는 정제 과정이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좋은 성분들이 다 살아있어요. 또 유기농 사과를 사용을 하고 식초의 핵심 성분이죠. 바로 초모가 살아있는 그야말로 영양가가 그득그득한 그런 식초이기 때문에 요거를 쓰시기를 권해요. 이게 한국에서 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가격도 한국 돈으로 한 5, 6천 원이면 사죠. 굉장히 싸요. 여러분, 저는요 이 피부에 바르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너무 피부 갖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아무리 좋다, 뭐 끝내주더라 이렇다고 해도 함부로 얼굴에 바르는 거는 절대 하지 않아요. 특히 식초, 베이킹소다, 뭐 레몬 이런 것 굉장히 산성, 굉장히 알칼리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자극적인 것들은 함부로 안 발라요. 그래서 이 식초 스킨을 사용하기 전에 이게 정말 내 피부에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서 나름 아주 많은 자료를 조사를 했어요. 많은 전문의들이 이 사과 식초가 피부에 주는 순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관련 논문과 자료들도 많이 찾아냈고요. 실제 사용을 해서 효과를 본 사람들의 모습도 찾아냈습니다. 자, 이 자료들을 근거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 pH 수치를 맞춰준다. 이건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죠. 둘째, 박테리아나 그 밖의 유해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이 식초에는요, 살균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pH 수치를 맞춰주면 아까 말했던 지방막이 형성이 탄탄하게 되면서 이 유해균이 피부로 뚫고 들어오질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 사과 식초의 주성분인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 성분, 바로 아하 성분이죠. 요게 각질을 아주 부드럽게 녹여주기 때문에 이 모공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더러운 것들, 청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더 부드럽고 탄력 있게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중년 여성의 공공의 적, 바로 기미와 검버섯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것도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에는 멜라닌 생성을 감소시켜서 갈색 반점과 과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사과산이 포함되어 있다. 또 피부 세포 회전율을 증가시키는 구연산은 검버섯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실험을 한 결과 분명 기미나 검버섯 같은 짙은 색소 침착을 옅게 하는 결과를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이걸 쓴다고 기미가 막 100% 완전히 없어지면서 막 뽀얗고 막 애기 속살 같은 그런 피부를 가질 수는 없죠. 그렇게 광고하는 게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얼룩덜룩한 게 흐려지는 게 어디예요. 미백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맑아지고 밝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일단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일수록 많이 희석해서 출발을 해야 돼요. 저는 물 5, 식초 1 비율로 토너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안 후에 바로 뿌려줍니다. 그리고 따로 헹궈내질 않아요. 자, 혹은요,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서 전체적으로 싹 닥토 같이 쓰셔도 돼요. 식초 냄새가 살짝 나는데 그게 좀 짜증난다, 별론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 토너로 얼굴을 싹 한번 닦아내주시면 돼요. 그럼 냄새가 말끔하게 없어집니다. 자, 코에 혹시 드글드글 피지가 막 많으신 분들, 요때는요, 화장솜에 이제 토너를 듬뿍 묻힌 다음에 싹 덮어주고 한 10분 정도 후에 떼내세요. 그 다음에 면봉으로 싹 눌러보세요. 살살. 피지들이 정말 쑥쑥 나옵니다. 요게 피지를 정말 말랑말랑말랑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눌러줘도 쭉쭉 나와요. 제가 쓰는 요 밥숟가락이 한 10ml 정도예요. 요 밥숟가락 크기 정도로 물 5스푼 그리고 식초 1스푼이면 저는 충분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만약에 김이나 검버섯에 난 한번 사용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농도가 높아도 돼요. 물하고 식초를 2대1 정도 비율로 섞어서 화장솜에 또 적시셔서 원하시는 부위에다 딱 올려놓고 5분에서 10분 정도 뒀다가 물로 헹궈내주시면 돼요. 하지만 사람마다 모두 피부 상태가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순하게 희석을 해서 쓰시다가 이렇게 뿌리고 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다 하시면 아주 조금씩 식초향을 늘려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식초하고 물을 반반씩 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식초를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절대 식초 원액을 얼굴에 바르시면 안 돼요. 식초를요, pH 레벨로 보면은 거의 산도가 2 정도에 가까운 굉장히 강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바르시면 피부 탑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또 하나, 이걸 희석할 때는 일반 수돗물 말고 정수가 된 물이라든지 생수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얼굴에서 이제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얼굴에 식초 토너를 딱 사용한 후에는요, 충분하게 수분 크림이라든지 보습제를 발라줘야 돼요. 그냥 식초 토너만 딱 발라놓고 좋다 하면서 그냥 주무시거나 그냥 돌아다니시면 오히려 더 땡기고 건조해집니다. 이건 더 안 좋은 방법이에요. 충분하게 보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절대로 피부에 자극이 될 만한 건 하지 마세요. 당장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피부는 조금씩 민감 피부로 바뀝니다. 분명해요. 순하게 출발해서요, 내 피부가 견딜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멈춰줘야 돼요. 피부를 녹인다든지 태운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홈케어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망가진 피부를 회복하는 데는 어마무시한 고난이 따른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의 피부가 건강하고 좋아지는 게 그게 바로 저의 행복입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오늘도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금방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